당신의 재능이 에너지가 됩니다. Create your tomorrow. 재능을 나누고 삶을 배우는 직업 대백과사전. 당신이 미처 몰랐던 직업에 대한 모든 호기심을 풀어드릴게요. 자팍사전. 아우 현지 씨 영어 하느라 고생했어. 네, 자팍사전 2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폴란드 친구 안나가 졸업식 하는 날이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리브리지의 귀요미 현지 씨가 Create Your Tomorrow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현지 씨입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초대 손님은 굉장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앞에 커피가 한 잔씩 다 있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죠? 네. 네. 저 하루에도 커피 그냥 끊임없이 마시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저도요. 그죠? 네, 한 3잔 그죠? 적어도. 물은 안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죠? 요즘 네. 근데 비 와서 날씨 살짝 선선해져서 이제 에서 뜨아로 바뀌어요. 네. 오늘 초대한 분은 누구시냐면 커피 바리스타 트레이너 정진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바리스타 트레이너 정진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1년에 우리나라 성인이 마시는 커피가 평균 377잔이래요. 그렇죠? 저 이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65일 마시죠? 네. 하루에 2잔 마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두 집 건너 한 집 카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고 그죠? 근데 바리스타는 저 익숙한데 바리스타는 뭐 하는지 대충 알겠는데 바리스타 트레이너는 어떤 직업인가요? 진아 씨? 이게 이제 저희 초등학교 그 진로 체험 친구들 이제 수업을 가면도 걔 뭐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얘기했어요. 트레이너가 뭐 하는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헬스 트레이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 뭔가. 그대로 이제 트레이너 자체가 이제 훈련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직업가 보이는 단어 그대로 바리스타의 이제 직업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바리스타를 교육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스타이시네요. 네네, 기본적으로. 바리스타시고. 네. 그래서 저희 그 여기 홍대 쪽에 되게 유명한 지금 이제 일산을 옮기신 분 유명한 1세대 바리스타 중에서 그분의 아이디가 그래서 탑 바리스타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1세대. 네, 대회 심사도 막 하시고 대회로 바리스타 대회에도 출전하시고 이랬던 분이라서 네. 네, 아이디 자체가 그분이 탑 바리스타시거든요. 자부심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거의 그렇죠. 국내 1호 뭐.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회 나가셨고 이런 건 거의 선구자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디를 정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바리스타 물론 커피 좋아하셔서 네. 시작하셨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게 그 아이러니한 게 네. 대학생 때는 커피를 안 마셨어요. 그쵸.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나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쵸. 항상 이제 커피 마시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이게 커피가 되게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저도 교육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로스팅도 거의 하는 편인데 네. 그 커피 향 로스팅 할 때 이제 커피가 그 우리에게 주는 되게 그 편안한 향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되게 고소한 맛도 있고 오감을 자극하죠. 약간 이제 왜 빵 구웠을 때 우리 막 자극되잖아요. 달콤달콤한 냄새나 네. 뭐 이런. 그 버터 냄새가 이제 사람 훅 하게 하는데 커피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로스팅하면서 아휴 딴 게 없다 이게 마약이다 이러면서 그래 이게 끊을 수가 없지. 그래서 중독자의 느낌을 약간 이해할 때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바리스타 이제 그럼 자격증을 도전하시고 네. 한 거죠. 2급 처음에 이제 한 게 바리스타 2급을 이제 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옆 동네 이제 아파트 단지 옆 동네 언니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이제 애들 유치원 보내고 나면 커피 마시러 와 이래가지고 얻어 마시다가 배우러 가자고 네. 얼떨결에 갔는데 무슨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자격증. 그래서 뭔 시험이야? 필기 시험도 있대. 공부 또 하라고 했죠. 했더니 또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시간 내 공부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또 시험을 또 잘 봤네? 그래가지고 그래 실기 시험 보래요. 머리 좋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실기 시험 보고 났는데 어머 이게 나는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 하면 사실 자동차의 운행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가 정말 운전을 시작하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급을 따시면 이제 머신에 대해서 통달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입문이더라고요. 바리스타 2급이. 그래서 이왕 하면 할 거면 좀 제대로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심화 과정들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 제의가 들어와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비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리스타 실기 시험 심사하는 심사위원 시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전하게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합격을 어려운 해서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커피에 대해서는 거의 막 전문가, 그죠? 네. 근데 뭐 약간 순간적인 센스도 중요하고요. 이제 주어진 상황에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도 있고, 예. 왜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이렇게 3명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거기도 이제 심사위원 4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바리스타 자격증이 나라에서 그 한 자격증이 아니고 네. 그냥 그거래요. 네네, 민간 자격증입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뭐 바리스타가 되려면 굳이 안 따도 된다. 네,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아. 막상 제 남자친구가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 알바했었거든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른 좀 개인 카페에서는 안 뽑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갖고 있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대해 주는 게 그쵸.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 있고, 근데 지금 국가공인 작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국가공인이 되면 좋은 점은 왜 조리사 같은 경우는 몇 평 이상의 사업체에 있는 조리사 면허가 뭐 꼭 들어가 있다 있어야 이런 된다. 것들 네. 있잖아요. 이제 네. 만약에 국가공인 작업이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반드시 꼭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직원을 있다던가 아니면 오너가 되시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어쨌든 그런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네. 해외 바리스타는 어쨌든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국제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밖에서도 그게 유효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외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거창하게 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 정말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옆에 그 머신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커피숍들이 대부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유럽 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 마시는 데는 네. 그냥 에스프레소 자체가 빠르게 내린 걸 빠르게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서 바처럼 내린 걸 그냥 그새서 수록 마시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여 있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마시는 네, 우리는 거죠? 앉아서 일단은 시간을 많이 보내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커피 값이 안 중요하잖아요. 네. 커피 값이 이제 싼 데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올해 같이 폭염이었으니까 시원한 맛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시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규모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친구들은 카공족 가서 이제 다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자릿세. 예, 자릿세.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주장하는 데도 많죠. 시간당으로 돈 받는. 계산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맞아요. 커피 한 잔 시켜서 막.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거기 괜찮아요. 와서 과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타임만 하면 괜찮죠. 계속 이제 앉아 애가 있으면. 그렇죠. 2시에 한 명, 4시에 한 명. 좀 심하다, 그거. 그럼 자리 그죠? 내야지. 그죠, 자리 그럼 내야죠. 테이블을 그렇게 한번 또 이제 제일 구석진 자리, 좋은 자리에 앉아서 네.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커피숍들 자리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맞아요. 소파가 막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당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네, 맞아. 네. 공간을 쓰시는 거니까. 그럼 이제 바리스타 저 주변에서도 아는 언니가 이제 바리스타 시험 그 자격증 도전했는데 떨어졌어요. 똑 네, 떨어졌는데 네, 네. 그게 커피 내리는 그 시간 초 분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네.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시험 과정은 세상에.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필기 시험이 있고요. 네. 필기해서 이제 60점 이상 네. 50문제고요. 네. 예, 30개 이상 맞으시면 맞아요. 합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시면 실기 시험 명시하실 수 있는데 실기 시험이 10분 과정 동안 에스프레소 4잔, 카푸치노 4잔을 만드는 겁니다. 네 잔 내린다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번 그게 스파웃이 2개라서 그치, 한 번에 두 번, 2잔이 두 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2번씩 내리는 거죠. 아, 예.
이제 어쨌든 바리스타라는 것 자체가 이태리 말이에요. 바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태리 말이라서 그 유럽의 음료거든요. 카푸치노랑 그쵸. 에스프레소가. 네. 예, 사실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아메리카노는 유럽에서 잘 먹지 않아요. 그렇죠. 아. 예, 걔네들 그 얘기 되게 진짜 들었어요. 맞아, 맞아. 네. 아메리카노가 자체가 말 그대로 아메리카인이 많이 먹는다고 한 건데 물 이제 타서. 예, 연한 커피로 이게 그냥 물 드시 먹잖아요. 큰 컵에 톨 사이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노고 얼마 전에 그 꽃보다 할배 네. 그 유럽편 네. 나오는데 백일섭 할아버지께서 꼭 아침에 모닝 커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핫 아메리카노 이렇게 시키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알아는 듣죠. 알아듣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컵을 주는 게 머그컵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커피잔 있잖아요. 도자기 그냥 커피잔. 네. 그런 거에다 그냥 한 잔 줘요. 그러니까 약간 농도는 좀 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유럽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 저는 에스프레소 가끔 한 번씩. 근데 그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먹는다는 얘기를 네네네. 들었거든요. 근데 그쵸. 그게 한번 맛이 들린 적이 있어서. 네. 근데 거기다 설탕을 근데 가득 넣었어. 근데 많이. 이게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자기가 내가 좀 커피를 마실지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생각을 촌스러워. 하는데 촌스러운 것 같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커피 자체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서 드렸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나는 단맛이 극대화된 걸 좋아하니까 설탕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설탕 맛이 너무 진해서 커피 다른 맛을 커피 모르고. 맛이 이제 저해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권해드리는 거는 보통은 이제 스틱 설탕이나 각설탕을 이제 배치하잖아요. 네. 에스프레소에 그렇게 하면 에스프레소 그 내가 먹을 그 안쪽 벽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훅 따라 마시잖아요. 네. 그 딸려 먹을 그 커피가 올라올 길에다가 그 스틱 설탕을 조금만 뜯어갖고 거기다 흘려요 이렇게. 그러면 잔 안쪽을 그렇죠. 쫙. 그러면 내가 마시면서 설탕이 녹으면서 싹 올라와요. 어머나. 근데 그러면 단맛이 올라오는데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 커피 맛과 조화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마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머 네. 이쁘네요. 네. 맛있네. 네. 아니 외국에서는 에스프레소 우리는 쓰게 먹어야 좀 먹는 줄 알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거의 다 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설탕 맞아요. 타서. 네, 네. 그리고 각설탕도 하나 넣으시면 얘가 워낙 양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 먹을 동안 겉에만 살짝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틱 설탕을 벽에 묻혀서 먹는 것처럼 네. 비슷한 효과가 있죠. 어. 네. 그래서 우아하다. 그래서 넣어서 막 네, 숟가락으로 맞아요. 저어가지고. 그 어떤 친구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가 여자친구랑 이제 카페 투어를 가는데 네. 이제 자기 커피 공부하니까 좀 다 폼나게 먹지 말려달라고 네. 얘기하더라고. 그럼 커피 공부 중요하지 또 이 폼 바리스타 또 이렇게 멋져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 커피병 알려줄게 라봐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에스프레소가 익스프레스의 어원이에요. 빨리. 네, 그래서 빠르게 추출해서 빠르게 마시는 거예요. 왜냐 이게 크레마 이제 겉에 보이는 갈색이 크레마라는 건데 그 크레마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크레마가 사라지다 보면 맛이 좀 변해요. 그리고 변하면 이제 조금 안 좋은 맛이 발현이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마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 딱 오면 기울여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저희 심사 때 하는데 크레마가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잘 늘어나야 돼서 좋은 추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푼이 항상 같이 나와요 에스프레소에. 네. 근데 밑에가 좀 액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 스푼으로 앞뒤로 저어줘요. 이렇게 돌려서 우리 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앞뒤로 그냥 앞뒤로만. 슥슥 밀어주게 힘 빼고 그러고 나서 설탕을 아까처럼 벽 쪽 내가 먹을 타게. 예, 입을 타서. 먹은 벽타게 따끔 한 조금 3분의 1 정도 길 하는 것처럼 돼서 그래서 호로록 마셔주죠. 2모금면 끝나요. 30ml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워낙 에스프레소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샷 추가해서 먹거든요. 투샷. 사주가루도. 네, 투샷 먹는데 네. 이런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라고 해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숟갈로 마지막 숟갈까지 긁어 먹은 에스프레소도 있어요. 위 괜찮아요, 위? 근데 뭐 사실 이게 되게 오해인데요. 네. 에스프레소가 커피 중에 가장 카페인이 없습니다. 왜요? 심장도 안 뛰겠네요, 그럼. 아니 많이 먹으면 당연하죠. 근데 카페인이 열과 시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70도씨 이상 정도 되는 열과 네. 그 추출 시간
비례하기 때문에 느리게 내릴수록 그렇죠. 더 예. 높은 거. 그렇죠. 아, 네네. 그러니까 빨리 내려서 확 네네네. 마시니까. 네네. 그래서 방법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믹스 커피. 예, 연할 커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종자 자체가 로부스타라는 종자로 만드는데 그 종자 자체가 카페인이 제일 많은 종자거든요. 종자별로 달라요. 예, 종자별로 카페인 성분도 함유량이 다른데 그 종자 자체가 좀 많은 편인 종자죠. 어쩐지 일할 때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잠이 안 깨는데 믹스를 먹으니까 잠이 그렇죠.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잔씩 꼭 먹어줘야 돼. 그거 누구죠? 맞아요. 출근해서 그래서 그런가 카페인이 네, 제일 높구나. 그래서 아침에 저 10시에 수업 들어오시는 어머님들도 집에서 벌써 밀크커피 마시고, 그죠? 한 잔씩 맞아. 믹스로 한 잔 벌써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성수기 요새는 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타들고 계시죠. 커피 수업 모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엄청 팔렸을 거예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동서식품 네. 이라고 이렇게 상관없어요.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아직까지는 상관없죠. 네, 근데 그 이제 벤치마킹하러 온 해서 그 타드렸더니 네. 어떤 맛있다. 바리스타가 유명한 일합니다. 커피업계에서. 동서 바리스타. 네, 그래서 아유, 그 바리스타 되려면 네. 그 커피 맛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아메리카노 먹을 때 그 시원한 맛에 먹어요 그냥. 네네 그렇죠. 근데 바리스타는 달라야 되잖아요. 네. 커피 맛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어때요? 재능이 따로 뭐가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음식이잖아요. 네. 음료이다 보니까 뭐 후각이나 미각이 예민하시면 좀 더 쉽게 그쵸. 배우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미각이나 이런 것들은 훈련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예, 정말 이렇게 역치라는 게 이제 그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 내가 느낄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다른 건데 그게 너무 문제 있으신 분이 많으시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맛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커피를 무슨 맛으로 드셨나요? 여태까지? 저는 그냥 저는- 씁쓸한. 저는 고소한, 약간 고소한 산미가 느껴지면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이 정도 얘기하시면 지금 되게 그래도 엄마 예, 제가 관심이 배우고 싶- 있으신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말고도 음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 맛이 뭔지 아세요? 음식. 그러니까 음식? 왜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의 기본 맛, 기본 중심 맛. 신 거, 짠 거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맛, 단맛 뭐 이런 맛 중에 짠맛? 기본 맛은 단맛이에요. 아. 왜냐하면 밥에 모든 들으니까 알겠어요. 거에 맞아요. 단맛이 있어요. 달달한 거. 그렇죠. 왠지 맞아요. 아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맛의 강도의 차이로, 그러니까 호불호는 있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단맛을 좋아. 그래서 다 뭐 우리 그래서 말하는 비유 자체가 꿀맛이다 이런 얘기하고 밥에도 사실 오래 씹다 보면 단맛이 있죠. 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맛을 가지고 단맛 이외에 어떤 맛들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그 커피도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단맛이 베이스인데 사람들이 커피의 단맛을 잘 몰라요. 쓰기만 예.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쓴맛이 가장 강하잖아요. 네. 네, 왜 그럴까요? 그걸 이렇게 볶아서. 너무 오래 내려서 여러 그런 거. 가지도 있는데 사실 선입견도 강해요. 까맣잖아요. 까매졌어. 네.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까마니까 쓸 쓸 것이다. 거야. 왜냐하면 네네. 뭐 한약 이런 거 쓰니까.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선입견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높은 온도일 때 많이 먹잖아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럴 때 사실 맛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내가 자주 먹던 커피숍에 맛이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온도가 식혀서. 내려간 다음에 드셔보셔요. 아. 그러면 식은 거요? 아니면 식은 차갑게? 거. 식은 네. 거. 한 네. 70도씨 이하 정도의 아, 네. 네. 식은 거 드셔보시면 얘가 이제 내가 원래 뭐야 커피가 이런 맛이었어라고 생각하는 맛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맛일 수도 있고 네. 안 좋은 나쁜 맛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커피의 조건 중에 하나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맛의 변화가 적은 것. 적은 거. 그러니까 따뜻하게 먹든 식어서 먹든
온도의 변화가 온도는 그러니까 맛의 변화는 당연히 있는데 네. 그 변화의 폭이 네. 적을수록 좋은 커피라고 볼 수 있어요. 커피 그 원산지가 60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많겠죠? 훨씬 우리는 많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도 커피 막 생산하고 그러던데요. 네. 그리고 종류만도 100가지가 넘는다는데. 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각자가 사실은 이제 커피가 농산물이에요. 그래 그쵸. 농산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같은 뭐 해남 배출에도 올해 거는 엄청 실하고 작년에는 별로 안 좋고 막 네, 이럴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같은 땅에서 재배한 올해 커피 수확과 작년에 커피 수확의 맛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생두만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판별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걸 보고 이제 생두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상품에 대한 이 생산에 대한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좀 이제 많이 조사를 해서 주시죠. 그럼 조사를 해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커피를 볶는 로스터리에서 네. 또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커피를 볶는 거죠. 사실은 근데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다 그거를 일일이 배려해서 볶아야 되는 거니까. 진아 씨가 좋아하는 커피 종류는 뭐예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는데 네. 핸드드립 말 그대로 이제 손으로 이제 한 잔씩 네. 내리는 커피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에서 많이 발전한 데 있고요. 왜냐면 정교함 이런 것들 일본이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핸드드립 그 드리퍼 같은 걸 또 이쁘게 잘 만들어요. 맞아요. 걔네들이 디자인적인 요소는 그리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손으로 내면 되게 있어 보이고 맞아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기다림에 미약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해서 그 핸드드립만 하고 하는 데 있는 있어요. 뭐 맞아. 커피숍도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 뭐 굉장히 많이 먹어봤지만 에티오피아에서 나온 쳔베라는 커피가 있는데 그거는 지역 이름인가요? 쳔베? 쳔베가 이제 보통 지역일 수도 있고 농장 이름일 수도 아, 있고요. 근데 네네.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예가체페라는 네, 커피는 네. 좀 대중적인데 사실 되게 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예가체페 안에 진짜 많은 커피 농장들이 있어서 네. 요새는 아예 뭐 에티오피아 예가체페에 뭐 또 어떤 어디? 농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먹어본 쳔베라는 커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커피 맛이 나는 너무나 화려한 홍차 같았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커피 향이 진짜 강한 정말 너무나 맛있는 왜 홍차도 왜 과일스러운 되게 네. 그 네. 다 화려한 거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달고 커피가 그, 달아요. 과일스러운 향이 막 이렇게 올랐을 때 막 딸기 향 같은 게 막 올라와요. 믿을 수 없죠. 네. 네, 실제로 그런 커피가 봐야 있답니다. 알겠네요. 마셔봐야 네, 딸기 맛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구해 와서 네. 집에서 이제 남편에게 했더니 좋으시겠다. 네, 이제 자랑하면서 네. 내가 이런 커피도 있어. 그랬더니 그거 얼마야? 모르시는 거. 아니 이제 뭐 그거는 그런 커피는 강도가 너무 세서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맛이 네. 특별하다는 걸 아는구나. 뭐야 이게 커피야? 막 이런 느낌 날 정도라서 남편 그거 얼마야? 왜? 그러니까 제가 생두 볶아 먹으니까 그거 가서 사보라고. 그래서 이제 사줬어요 1kg를.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좀 비싸요. 많이 비싸가지고 그 이제 아시는 분하고 반씩 나눴거든요. 손 떨리면서. 그렇지만 핸드드립은 신선할 때 맛있거든요. 네. 아끼도 똥돼요. 그래서 빨리 마셔야지. 바로 네. 마셔. 손 떨지만 열심히 마셨죠. 생두 이 네. 집에서 직접 볶아서 하신다니까 되게 있어 진짜 보이네. 급이 네, 다르다. 뭐 급이 집에서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제 이제 로스터기 타성용 로스터기 이용해서 볶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하죠. 네. 진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요즘에 블루바트. 네. 그게 요즘에 그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강남의 나라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한계가 생긴대요. 네네네. 강남에. 1호점 네. 얼마 전에 기사 혹시 봤습니다. 드셔보셨어요? 블루바트 거 원두 먹어봤어요. 어때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그런 네. 스페셜티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이제 그 회사 중에 하나예요. 블루바틀이. 근데 뭐 맛이 없진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쳔베 먹으라고. 쳔베만 아니 그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음식이다 보니까 신선한 게 그렇죠. 더 맛있.
그렇죠. 좋은 거예요. 신선해. 신선한 걸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이제 2주만 지나면 벌써 가스가 빠져가지고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움직이니까 제가 이제 일할 게 조사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직구 항공 배송 해갖고 네. 미국에서 유명한데 뭐 거를 쫙 원두로 다 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다 그냥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얼마쯤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 그 잘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약간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거 저희 마시는 커피도 네, 네. 진아 씨가 어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더치 커피 그죠? 네, 네. 저는 더치 커피 이제 뭐 찬물에 내린다는 아주 기본적인 네, 것만 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향이 저는 싫어서 잘 안 마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진아 씨가 내린 것만 맛있어요. 마셔요. 맛있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건 이제 쉬운 건 아니고 여기서 진짜 정정해야 될 게 더치커피는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네, 더치커피는 말 그대로 네덜란드 사람들 우리나라 조센징 막 이런 것처럼 네. 약간 깎아 내리는 그런 거라서 더치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어원 그 이게 유래랑 비슷하게다 보니까 뭐 선원들이 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수통에다가 커피가루랑 커피를 같이 넣은 걸로 뭐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얘는 이제 정식 명칭 워터드립이라고 하는 커피고요. 찬물로 방울방울 내린다고 해서 드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요새 이제 그 또 이제 많이 그 미국에서 들어온 거는 어떤 반응이냐면 콜드브루. 예, 콜드브루의 한 일종인데 콜드브루랑은 또 좀 다르게 얘는 이제 물량을 조절해서 방울방울해서 내리는 걸 워터드립이라고 하고요. 네. 콜드브루는 커피와 물을 같이 담가서 찬물에 냉장고에 넣고 숙성을 시켜서 네. 걸러 그다음에 마셔요. 걸러요. 네.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워터드립이 농도가 더 높고요. 추출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누군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커피가 약간 사람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으려고. 뭐 이렇게 별로 없는데 사실. 그래서 나는 카페인이 예민해가지고 더치커피만 마셔. 막 이랬는데 더치커피에 카페인이 없다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카페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높다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열과 추출 시간에 비례한다고. 시간. 그러니까 열은 없지만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 드립이면 8시간 막 10시간 이렇게 추출을 하거든요. 네.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물 자체의 온도가 차기 때문에 조금 적게 추출이 된다는 얘기지. 없는 건 아니고. 아예 없다는 건 네. 아닌 거. 아. 그러니까 꼭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뭔가 의심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꼭 그렇지만 않을 텐데. 네네. 그래서 저의 커피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로스팅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조합에 대한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맛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농도 있게 만들면 그 이제 더치커피를 싫어하시는 이상은 좀 과발효 향 같은 게 있어요. 시큼한 뭐 있어요. 신맛. 향이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대부분 그런데 저도 그걸 사실 좋아하지 않아서 그 맛을 안 내보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커피를 드셔보신 좋아요. 분들 맞아요. 중에 이거는 그 맛이 안 나네? 라고 하시면서 많이 좋아들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자꾸 부탁해. 커피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네. 아유, 커피 얘기만 해도 네. 그죠? 바리스타 얘기가 아니고 커피 얘기만 해도 지금 이야기가 네, 엄청 그렇네요. 많은데 네. 그 우리 진아 씨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네. 바리스타 자격이나 이런 직업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 좀 더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아 씨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안나가 네. 저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네. 필요한 팁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이어지는 안나의 코너에서 특히 우리나라 장학금에 대한 얘기 네.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Anna. I'm here to share some tips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But before we start talking about issues, challenges, and secrets to discover while living here, I'm sure some of our listeners want to know what options do they have if they want to come here and live in Korea for a longer period of time. So today, in our tip corner,
I will share with you some scholarship options for foreigners. Over the last few years, the scholarship offer for overseas students expanded a lot. When I was applying for my scholarship, that scholarship was my only option to come to Korea. Generally, if you want to come here, you have 3 options to choose from. You can be a regular student at university, you can be a language course student, and exchange student. So I will start from regular scholarships, as it is my personal experience. I came to Korea with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which is available for bachelor, master, and PhD students. This is definitely one of the best and biggest scholarships available, but you would have to commit a few years to live and study here when you apply. Before university, you have to take a language course for 1 year and pass at least level 3 of TOEIC exam. And then you will be allowed to start your degree. College students have to study for 4 years, master's students for 2 years, and PhD students for 3 years. You can ask about this program to your local Korean embassy or visit NIID website. NIID stands for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f you want to know something more about TOEIC exam, you can also visit our LibRich blog or naver.com. KGSP, which stands for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covers all tuition expenses and gives you allowance of 800,000 won if you are a college student and 900,000 won for master's and PhD students every month. And after you start your university, every semester you will get the bonus for research. NIID also holds a global Korean scholarships, for example, summer programs exclusively for Latin and African students, or Global Korean Scholarship for ASEAN countries,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So if you are among those people, you might be really interested to visit NIID website today. If you are not ready to commit for a few years to live and study in foreign country, you can try Korean language scholarships. Definitely most popular language scholarship is the Korea Foundation Scholarship,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KGSP. The tuition is covered and you can get monthly allowance of 1 million won if you have less than 3 years of Korea-related career experience. This scholarship is for people who already learned some Korean language. So if you are a total beginner, unfortunately, you cannot apply. But you might be willing to take some Korean classes in your country first and then apply for scholarship. Korea Foundation also provides some scholarships for graduate students who major in Korean studies. Visit the Korea Foundation website for more details. Universities in Korea also provide scholarships for the best Korean language institute students. But for that, you would need some money to survive for at least 1 semester before you would be able to get the support. Check official websites of universities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Korea University, or Sogang University, or any university that you want to study in, and check the information, send them an email, and get to know more because each university have different scholarship programs. Lastly, I want to mention exchange programs for students. You probably can ask your university international office if there's any agreement between Korean universities and your university. Or ask directly to the Korean university for the information if you can come, if they have any scholarship for students from your country. Exchange programs usually last from 6 months to 1 year. Also, you can check if you are qualified for programs like International Scholar Exchange Fellowship, organized by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And this scholarship is for people who are already in Korea and are conducting research. I am surprised myself. There are so many options to become a student in Korea. Unfortunately, I don't have time to cover everything, but if you want us to talk more about this, please let us know in the comments or write us a message. I will be happy to hear from you.
The last tip that I can give you today is to visit website studyinkorea.go.kr. You can find a lot of useful information about scholarships there. And also, recently they started organizing the online Study in Korea education fair, where you can get to know more about studying in Korea. And the real life consultation is also available online, so you don't have to be in Korea to participate in it. That's all from me for now, and I hope you enjoyed the Foreigner Tip Corner today. Take care, and I'll talk to you soon.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직업, 또 다양한 직업들 이 리브리지 팟캐스트 통해서 혹시 신청하시고 또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초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능 공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브리지 홈페이지 오셔서 재능 등록하시고요. 잡학사전 통해서도 공감이랑 그 댓글 많이 사랑 보여주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잡학사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I just want to laugh until I can't breathe.